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처리 절차, 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양쪽 가해 피해를 나누고, 또 가해 피해가 있지만 아무 조치를 안 내릴 수도 있고, 가해 피해 학생에게 똑같이 135, 125 이렇게 가피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가피해가 아니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둘 다 안 내릴 수도 있고, 또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눈 다음에 가해자에게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몇 호 이런 조치를 내리면 그것을 학교에 통보해서 그 학교에서는 이걸 집행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것. 학교 생활기록부에 원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게 1, 2,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졸업 후 2년인데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학교 폭력에 관한. 그러면서 좀 강경 대응을 하게 됐고, 이제 졸업 후 4년까지 그 생기부에 기록을 남긴다는 뉴스가 엊그제 떴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지원청의 처리 절차.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안에 소위원회가 바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히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교육지원청의 사무관 이상, 변호사, 경찰, 판사 출신, 의사 출신, 이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학부모가 그 학폭 사건과 바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죠. 그런 일반 학부모도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우리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그래서 1호부터 9호 조치까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이라는 건 되게 민사적인 걸 얘기해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대리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해서 가끔 학교장이 건의한 사항들 등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보다 더 넓은 바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한다든가 일시보호를 한다든가, 이건 교장 선생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한다든가, 그래서 교육청이 미리 돈을 내서 그런 부담을 떠안는다든가, 나중에 상환하면 되죠. 학급 교체를 한다든가,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피해 학생은 어떤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결석하거나 그러면 출석 일수에 산입합니다. 가해 학생이 어떤 일 때문에 출석 정지나 이런 것 때문에 결석을 하면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출석 일수에 산입한다는 점. 피해 학생의 여러 가지 것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 예컨대 중간고사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결석을 해야 됐다. 그러면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으니까 빵점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말고사만 치게 하고 그걸 중간고사와 가름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죠. 특히 이제 결석 시 같은 경우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그 피해 학생이 다문화인이라든가 그러면 다문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애 학생이라든가 그러면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바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겠죠. 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느냐. 대개 이제 우리가 소위 느끼는 징계죠. 근데 이제 징계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까 뭐 교육, 선도, 조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1호가 서면 사과예요. 2호가 바로 보복행위 금지. 3호가 학교에서의 봉사. 4호가 사회봉사. 5호가 특별교육. 6호가 출석 정지. 그리고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전학. 그리고 9호가 퇴학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1호부터 뒤로 갈수록 강력한 9호 조치까지.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점수를 매깁니다. 이번 학폭 사건에 있어서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심각한 문제다. 너무 잔인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4점, 매우 높음. 4점 매기고, 이게 지속적인 것이었느냐? 별로 지속적이지 않다. 1점, 지속적이지 전혀 않은 거지. 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학교폭력 고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럼 4점, 낮다. 그러면 1점이나 없음. 그럼 0점. 또 가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4점에서 0점까지. 또 그 이후에 화해를 했느냐? 0점에서 4점까지. 이걸 다 합산해서 제일 많이 나오면 5가지 항목이니까 4, 5, 20점. 일 경우에 9호 조치가 내려지고 1점일 경우엔 가장 낮은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화해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는, 조치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점 중에 1에서 3점은 1호 조치를 내리고요. 4에서 6점은 3호 조치, 7에서 9점 4호 조치, 이렇게 해서 16에서 20점은 바로 9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중에서 보복금지인 2호 조치와 그리고 특별교육인 5호 조치는 다른 점수하고 상관없이 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1호, 2호가 함께 내려진다든가 1호, 2호, 5호가 함께 내려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2호, 3호, 5호, 6호는 이미 학교장이 내렸다면 긴급조치 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특히 5호 조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는 그 부모도, 가해 학생의 부모도 반드시 함께 그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이때 함께라는 거는 정말 옆에 앉아서 함께 교육을 이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 날 때 특별교육을 학부모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의 결의 이후에 14일 이내에 학교장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게 되고요. 가해 학생이 이수 거부 시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 조치인 서면 사과는 가해 학생이 이수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사과는 진정으로 반성에 의해서 쓰는 건데 형식적으로 써도 되지만 반성하지 않는데 어떤 그 양심에 거스르게 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 하여 1호 조치만큼은 가해 학생이 쓰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1호부터 9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점. 그래서 상위 학교 진학할 때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죠. 우리 정순신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퇴학 처분 9호 조치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원래 정시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 S대학에서는 이걸 2점 깎았다고 합니다. 제가 2점이 얼마나 큰 점수냐, 우리가 2점 별로네라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 과를 들어가기엔 힘들대요. 한 단계 낮춰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중에 1호부터 1, 2, 3호는 졸업 이후에 삭제하게 되죠. 4호부터 쭉 해서 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겨집니다. 이 학폭 사건의 경력이. 그리고 마지막 9호 조치는 퇴학당할 경우에는 이제 영원히 삭제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최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생기부의 기록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 그래서 2년 보존할 건 4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주에 오픈됐어요.
그래서 이게 곧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면 2년이 4년으로 되고 4년이 너무 기니까 그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우리 가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의해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한다면 졸업 후에 삭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주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부에 기록되고 생기부에 기록되면 우리 학생들이 바로 상위 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 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 우리가 꼭 어떤 학폭 결과 어떤 징계적인 것 때문에 상위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학폭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다는 즐거워야 할 학창시절에 좋은 교우 관계를 갖지 트라우마를 갖는 건 누구나 원치 않겠죠. 그런 식에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